안녕하세요. 제5강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및 4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해야지만이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몇 가지 달라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은 법에서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한 5가지 정도 가지고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종속성이 있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 가지고 판단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및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그리고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독립에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이거 가지고 또 판단을 하고요. 세 번째, 보수의 근로 대가성인데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그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네 번째, 근로계약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인데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나 근로소득세를 원총 징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즉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사용자가 경제적인 우월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근로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 위촉 계약, 위탁 계약, 도급 계약, 이러한 계약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실질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5가지 요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실질이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히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들은 헤어 디자이너,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은 엄격하게 헤어 디자이너도 스텝과 그다음에 디자이너 분들의 근무 형태가 엄격하게 구분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스태프는 당연히 근로자이고, 헤어 디자이너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제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과거의 판례에서도 전임 강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 판례이고, 단과 강사이면서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타 강사 또는 몸값이 아주 높아서 여기저기 학원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고수나 그 업무 형태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느 한 직종에 딱 한정해서 어떤 직종은 근로자이고 어떤 직종은 사용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주요 규정은 주로 임금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연차 유급 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뭐 최저임금이나 해고 예고제도, 그 다음에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주 휴일,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 사업장은 때때로는 5인이 넘고 때때로는 5인이 안 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연 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개월 10일을 모두 가동하고 있다. 그 영업하는 날 수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다 합해서 가동 일수로 나눠주면 그 평균 인원이 나오죠. 그래서 5인이 넘으면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5인이 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전에 이 가동 일수 대비 과반수 이상의 가동 일수에 5인 이상인 근로자가 많다면, 설사 그 평균이 5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그 반대 역시도 성립합니다. 평균은 5명이 넘지만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근로자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역규칙을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주역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하지 않거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4대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보험이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합의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되고, 그 기간에 지연이자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4대 보험의 산정 방식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식대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최대 20만원, 그리고 보육수당 최대 20만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반반 부담하게 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9%를 사용자와 근로자 4.5%씩 각각 내고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가 그리고 근로자도 3.545%, 그래서 7.09,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낸다.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95%씩을 각각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업급여는 사용자 근로자 각 0.9%를 내고요.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근로자 수에 따라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0.25%에서 0.85%까지 구분해서 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서 보수 총액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보험 요율을 곱해서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입 대상자와 제외되는 근로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간 60시간, 사주 평균 주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설사 월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는 가입 대상이 되질 않는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 가입 대상이 된다.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 일용 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질 않고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리누리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수준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중소규모 사업주 산재 또는 고용보험 가입 특례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도 언제든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산재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보상을 그동안 받지 못했는데 이 산재보험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그리고 가족 종사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을 해서 추후에 폐업을 하게 되거나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